전기분해 만렙 수업입니다. 바로 본론 들어갑시다. 우리 이전 수업을 보시면 전기분해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물의 전기분해, 그리고 염화나트륨 액체의 전기분해, 용융액이죠. 오늘은 뭐냐면요, 수용액을 분리할 겁니다. 염화나트륨 수용액, 황산구리 수용액. 그러니까 어떤 물질을 물에 녹인 상태를 말하죠, 그죠? 그러면 염화나트륨에 물이 녹아 있으니까 이 두 종류가요, 누가 먼저 분해가 되는지 경쟁합니다. 그러니까 자리 싸움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1번 내용과 2번 내용은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특히 화학을 전공하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이 내용도 아셔야 되거든요.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번 가보죠. 염화나트륨 수용액입니다. 먼저 여기 비커에 보시면 염화나트륨, 그러니까 소금물이죠. 소금물이 녹아 있는데 당연히 소금 양은 적을 것이고 물의 양은 많을 것입니다. 그죠? 그럼 이런 상태에서는 과연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냐 이거죠. 자, 먼저 플러스 극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경쟁자가 두 명이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물이 있고요, 나트륨 이온이 있고요, 염화 이온이 있습니다. 물도 마음만 먹으면 전기분해 가능한 거 아시죠, 여러분들? 맞죠? 그러면 플러스 극에서 경쟁자가 총 2명인데 첫 번째가 염화 이온이고요, 두 번째가 물이 되겠습니다. 염화 이온 같은 경우는 음이온이기 때문에 당연히 플러스 쪽으로 갈 것이고요. 여기서 전기분해가 일어나게 되면은 염화 이온이 전자를 버리고 염소 기체로 바뀌는 반응이 있고, 일단 두 번째 반응이 뭐가 있냐면요, 물이 전기분해에 의해서 전자를 버리거든요. 버린 형태를 보시면 이런 식이 나올 겁니다. 우리 앞 시간 전기분해 때 배웠을 겁니다. 물의 전기분해 때. 그럼 이 두 가지가 경쟁을 하는데 누가 유리하냐 이거죠. 정답을 말씀드리면 플러스 극은 1번을 손들어 줍니다. 2번보다는요. 왜 그런지는 좀 이따가 제가 밑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극 같은 경우는 또 두 녀석이 경쟁하는데요. 양이온이죠. 양이온이 당연히 음극을 좋아할 겁니다. 다음 두 번째, 물도 경쟁하겠죠. 전자 얻어가지고 이런 반응식을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1번과 2번 중에 누구 손을 들어주냐면요, 2번 손을 들어줍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런지 한번 밑에 설명을 해보죠. 먼저 해석. 일단 양쪽 비커에 양이온과 음이온이 골고루 섞여 있고요, 물도 있습니다. H2O도 있던 뜻이지, 그지? 플러스 극에서는 Cl과 물이 경쟁하고요, 마이너스 극에서는 물하고 나트륨 이온이 경쟁합니다. 아까 제가 결론을 말씀드렸죠. 누가 선택되었는지, 그지? 자, 그러면 양쪽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전기를 걸어주면 플러스 극은 참고로 산화 반응이 일어난다 배웠잖아요. 이건 공식처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극은 환원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것도 공식이에요. 꼭 외우시고요. 산화 반응은 전자를 버리고, 그러니까 잃고 뜻이죠. 환원 반응은 전자를 얻고, 이제 이 상태가 되겠죠. 자, 플러스 극. 첫 번째, 플러스 극 막대에 당연히 음이온인 염화 이온이 달라붙겠죠. 그리고 전자를 뱉어버립니다. 우엑! 이런 식으로. 됐죠? 다음에 플러스 극 주변에 있는 물도 있을 거야. 근데 이 물은 그냥 구경만 합니다. 왜 그러냐? 물보다 이 염화 이온이요, 물보다 산화를 더 잘해요. 그러니까 성질이지, 자기만의 어떤 특성. 그러니까 물이 잽이 안 되는 거야. 물도 산화하고 싶은데 염화 이온한테 밀려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이런 느낌이죠. 슈퍼밴드 보시면 워낙 막강한 팀이 있다 보니까 잽이 안 되는 팀이 있어. 그냥 바라만 봐야 되는 거지, 그지? 그런 느낌입니다. 자, 3번. 이 물질의 액성은 산성입니다. 플러스 극에서. 근데 여기서 조금 제가 별표를 친 이유가 뭐냐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플러스 극에서 지금 1번, 2번 중에서 2번은 아예 될 수가 없는 반응이거든요. 그러니까 2번이 수소 이온을 내어놓는 반응인데 수소 이온을 내어놓을 수가 없다고, 이 반응식으로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염화 이온이 염소 기체를 발생시키고 그 뒤에 뭐 플러스 이온을 발생시킨다, 이런 게 없다고 지금. 근데 신기한 거는 액성이 산성이에요. 이 물질이 수소 이온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근데 왜 산성이냐 이거죠. 산성을 일으킬 조건은 일단 수소 이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가. 근데 지금 이 반응식만 봤을 때는 수소 이온이 없잖아. 근데 수소 이온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 미안하지만. 어떻게 만들어지냐? 2번 반응에서 아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1번 반응에서 뭔가 또 다른 화학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
요 밑에 한번 적어주시죠. 아까 염소 기체 발생했죠. 기체 형태로. 그런데 이 녀석이 누구를 만나냐? 그 주변에 물하고 접촉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ClCl 이렇게 있거든요. ClCl. 자,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런데 여기 수소 물에 있는 이 H하고 O 간의 결합이지 않습니까? 이게 끊어집니다, 여러분들. 끊어지면서 Cl 한쪽은 H를 담당하고 또 다른 Cl 한쪽은 OH를 담당해요. 그래서 신기하게도 HCl이 수용액이 나오고 그 다음에 HClO라는 녀석이 또 나옵니다. HClO 이 녀석은 여러분이 처음 보는 물질이죠, 그죠? 이 녀석은 여러분이 굳이 아실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플러스 극에서 염소 기체가 발생했는데 그 염소 기체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괜히 물을 건드려 가지고 묽은 염산을 만들어내고 이 염산을 또 분해하면 H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로 또 나눠지거든요. 그러니까 액성이 노란색인 이유가 단순한 게 아니죠, 여러분들.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수소 기체가 발생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내용을 잘 모르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착각하냐면요, 아, 여기 2번에서 수소를 내놓네. 그래서 액성이 플러스네. 이렇게 착각한다고. 그게 아니잖아, 그지? 결국은 염소 기체를 발생시키는 이 반응식에서 다시 염소가 물과 접촉해가지고 수소 이온을 발생시키는 것이죠, 그죠? 과정을 건너뛰고 결과만 보면 수소 이온이 나오는 게 맞아. 근데 그 수소 이온이 나오는 그 과정을 보면은 2번이 아니란 뜻이지, 그지? 이런 복잡한 화학 반응을 거쳐가지고 수소 이온이 발생했더라. 이걸 아셔라고. 오케이? 내가 오늘 이 내용을 가르치는 이유 중 하나가 요 빨간색 별표 때문에 그런 거야. 수소 이온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라고. 요 내용은 지금 고2 화학원 내용에서는 아마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정말 이 내용을 집어넣은 쌤도 있겠지. 그 선생님이 혹시나 염화나트륨 수용액 전기분해까지 요구하시면은 내가 밑에 강조했던 이 내용도 알면 좋을 것 같아. 오케이? 요거는 학교 선생님들이 이 내용을 강조하는지 강조 안 하는지 그걸 잘 보라고. 알겠습니까? 자, 다음 음극 한번 가볼게요. 자, 음극은 마이너스 막대에도 물이 달라붙거든요. 물이 전자를 냠냠 받아 먹습니다. 다음에 음극 주변에 있는 나트륨 이온은요, 그냥 구경만 합니다. 물론 여기 마이너스에 보시면 나트륨 이온도 물도 전자를 받아 먹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이것도 슈퍼밴드예요, 여러분들. 오디션 경쟁에서 워낙 전자 받아 먹는 능력이 여기가 훨씬 탁월합니다. 얘가 힘이 밀려요. 그래서 음극에서는 2번이 선택이 되고 1번이 선택이 못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2번 보이시죠? 2번씩 보시면 결국 물이 전자를 얻어먹어가지고 무엇을 뱉어내느냐? 음이온을 발생시키는데 이때 음이온이 수산화 이온인 거 아시죠? 수산화 이온은 산성, 염기성 중에 어디에 가깝습니까? 염기성에 가깝죠. 그래서 액성이 염기성이 되겠고요. 누구에 의해서? OH-에 의해서. 이 실험의 포인트는 우리 저번 시간 때 전기 분해를 아주 잘 활성화시키는 좋은 전해질이 있고 방해하는 나쁜 전해질이 있다 그랬잖아. 좋은 전해질로는 나트륨, 마그네슘, 그리고 질산, 그리고 황산 이런 게 있다 그랬고, 나쁜 전해질로는 염화이온, 브로마이온, 아이오딘 이온 이런 게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나트륨 이온 같은 경우는 반응에 참여 안 했죠. 물이 충분히 전자 얻어먹을 수 있도록 자기는 구경만 한 거야. 이게 가장 좋은 거거든요. 다음에 여기 염화이온 보십시오. 염화이온 여기 보니까 염화이온이 끼어드니까 전자를 족족 갖다 버리는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나트륨 이온이 아주 좋은 전해질로 역할을 잘해줬는데 플러스 같은 경우는 물과 염화이온의 경쟁에서 염화이온이 아예 선두를 쳐버렸죠. 그죠? 자기가 가로채가지고 산화했다고. 그지? 그래서 나쁜 전해질인 거야. 이런 실험을 통해 가지고 좋은 전해질과 나쁜 전해질을 구분한 겁니다. 자,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2번도 분명히 좋은 전해질이 있고 나쁜 전해질이 있거든요. 황산구리 수용액을 보면은 또 알 수 있거든요. 자, 여기 플러스 보시면 물도 있고 구리도 있고 황산이온도 있어. 마찬가지 음극도 똑같은 성분이겠죠. 그리고 플러스 같은 경우는 또 두 개가 경쟁한다. 물과 황산이온이 경쟁하고요. 마이너스 극에는 물과 구리가 경쟁합니다. 플러스 극은 알겠지만 산화 반응인 거 아시죠?
전자를 누가 더 잘 잃어버리는가를 경쟁하는 건데, 붙어보니까 누구의 손을 들어주냐? 1번의 손을 들어주고요. 황산이온 같은 경우는요, 정말 안정하거든요. 얘는 슈퍼밴드로 치면요, 나오자마자 항상 져요. 상대 팀한테. 산화 반응을 할 수가 없는 구조야. 그래서 가끔씩 선생님이 황산이온이 전자 2개 버리고 황산 이런 식으로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식 자체가 존재를 안 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황산이온은 황산이온이에요. 더 이상 뭐 진행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더 이상 산화될 수 없는 불쌍한 아이입니다. 아시겠죠? 다음 음극. 음극은 1번, 2번이 경쟁하는데요. 자, 누구의 손을 들어주냐면요. 얘는 2번의 손을 들어줍니다. 전자를 얻는 과정인데 구리가 전자를 낼름 받아 먹거든요. 경쟁에서 이겨버린 거지. 물하고 경쟁해서. 자, 그러면 한번 이 실험에 대해서 결과를 해석해보죠. 일단 양쪽 비커에 구리 이온과 황산 이온이 골고루 섞여 있습니다. 예, 인정합니다. 실제로 물도 있고요. 플러스 극은 물하고 황산 이온이 경쟁하고요. 마이너스 극에서는 물하고 구리 이온이 경쟁하는데 전기를 걸어주면 일단 아셔야 될 게 플러스 극은 무조건 산화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다음에 마이너스 극은 무조건 환원 반응이 일어난다. 이 정도는 아실 수 있죠? 산화 반응은 전자를 잃고 마이너스 극은 전자를 얻고, 요 차이가 있죠. 자, 플러스 극 1번. 플러스 극 막대에 물이 일단 달라붙거든요. 그 전자를 우악 뱉어버립니다. 아시겠죠? 전자를 잃고요. 그리고 플러스 극 주변에 있는 황산 이온은 얘는 명암도 못 내미지. 더 이상 산화될 수 없는 불쌍한 녀석이야. 아시겠죠? 그냥 구경 중입니다. 액성은 산성입니다. 왜냐면 여기 1번 반응에서 수소 이온을 내어놓으니까. 그치? 그리고 산소 기체 발생하죠. 산소 기체 발생. 이게 플러스 극의 어떤 특징이 되겠고요. 다음에 마이너스 극. 자, 마이너스 극은 음극 막대에 구리 이온이 달라붙습니다. 당연히 양이온이니까 당연히 음극을 좋아하지. 그리고 낼름 전자를 받아 먹습니다. 아 하고. 반면에 음극 주변에 있는 물은요, 잽이 안 돼요. 그래서 구경만 합니다. 그러니까 전자를 훔쳐먹는 능력이 구리 이온이 탁월한 거야. 그 다음에 제가 그 각종 자료를 다 살펴봤는데 이 황산구리 있지 않습니까? 황산구리 수용액의 전기 분해할 때 아까 1번 같은 경우는 액성을 물어봤잖아. 산성, 염기성. 근데 황산구리 수용액 같은 경우는 제가 모든 자료를 살펴봤는데 여기서 액성을 잘 안 물어보거든요. 물어본다고 한다면 플러스 극에서 액성을 자주 물어보는데 마이너스 극에 대한 액성 정보 없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황산구리 수용액의 어떤 음극, 액성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을 거야. 내가 생각할 때는 얘는 과연 산성일까, 중성일까, 염기성일까? 아마 그 조금 실험에 대한 욕심이 있으신 분들은 황산구리 음극의 액성에 대한 실험을 한번 켜보면 되겠죠, 그죠? 어떤 정보가 나올지. 그래서 일단 3번은 넘어가겠습니다. 정보가 별로 없으니까 이거 나중에 누가 실험해가지고 밝혀줘야겠지. 다음에 물어보는 거는 4번, 5번, 6번이죠. 일단 이 음극에서는요, 결국은 구리가 선택을 받고요, 전자를 낼름 받아 먹어가지고 붉은색의 구리 금속이 속출되기 시작합니다. 이 구리 금속이 어디에 만들어지냐면요, 여기 음극 주변에 구리가 달라붙어요. 전자 얻어 먹어가지고. 오케이? 당연히 마이너스 극 막대 질량이 증가하겠죠. 거기까지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기 적혀있네, 증가. 다음에 수용액 색깔이 처음에는 진한 푸른색이거든요. 원래 구리 이온이 푸른색이잖아. 근데 구리 이온이 전자를 얻어먹으면서 계속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점점 줄어드니까 이 수용액 색깔이 진한 거에서 연한 푸른색으로 농도가 조금 얕아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2번도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일단 좋은 전해질과 나쁜 전해질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 플러스 극에서 황산이온은 아예 명암도 내미지 못했죠. 그러니까 물이 전기 분해가 잘 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 거야. 그래서 황산이온이 좋은 전해질이 맞습니다. 반면에 나쁜 전해질, 구리 보시죠. 구리는 욕심이 많잖아요. 전자가 있는 족족 다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구리가 나쁜 전해질로 분류가 되거든요. 은도 나쁜 전해질입니다, 여러분들. 족족 전자를 받아먹으니까. 자, 그렇게 해서 염화나트륨 수용액과 황산구리 수용액의 전기 분해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제가 이걸 한 이유가
좋은 전해질이 왜 좋은 전해질이고 나쁜 전해질은 왜 그런지를 이 실험을 통해서 확인시키려고 지금 이거 내용 설명한 거야. 2015 개정에는요. 물 전기 분해하고 염화나트륨 용융액에 대한 내용만 나와 있을 거야. 전기분해. 이 두 가지 사례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오늘 설명한 1번과 2번 내용은요. 이 내용 플러스 수용액에 대한 보충 설명을 내가 한 거야. 여러분이 오늘 배웠던 1번, 2번 내용을 통해 가지고 왜 전해질을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그렇게 구분하는지를 여러분이 공부하라고 제가 설명한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